아니다. 9대 3입니다. 앞서서 86회 1번부터 5번까지 문제를 풀었었는데 6번부터 D가 촬영이 안 돼 있네요. 그래서 지금 시간에는 6번부터 10번까지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원가 구성의 분류상 해당 항목에 포함되는 내용 중 틀린 것은, 틀린 거 찾아야 되죠? 틀린 거. 우리가 일단 요런 내용은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모나게 그리고 그다음 쭉 긋고 여기가 직접 재료비, 여기가 직접 노무비, 여기가 제조 간접비, 이렇게 세 개를 구성을 하고 이렇게 두 개를 뭐라고 하죠? 직접비 또는 이렇게 직접비 또는 기본 원가 또는 기초 원가 이렇게 하죠. 하나의 이름만 있었으면 좋겠는데 이름은 세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접 노무비와 제조 간접비 얘를 뭐라고 하냐면 가공비 또는 가공원가라고 하고 얘는 전환원가라고 하기도 합니다. 전환원가. 이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원가에는 직제와 직노가 있죠? 직노 맞고, 직노 맞고, 직제 맞고, 직노 맞고 다 맞네요. 자, 가공비에는 직노와 재간이 있죠? 그러면 재간 맞고, 틀렸죠? 3번 틀렸죠? 아니, 바로 나왔죠? 재간 있고, 간접재료비 있고. 제조원가는 이 세 가지를 제조원가라고 하죠. 직제, 직노, 재간 전부 다 제조 간접비라고 합니다. 정답은 3번이 정답이 됩니다. 간단하죠? 자, 7번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단기말 제품 재고액을 계산하면 얼마인가? 요거는 TTTTT 이렇게 그리면 되겠죠? 메모장 한번 열어볼게요. 메모장이 발에 있네. 이렇게 하고, 자, 이 문제는 TTTTT 일명 T 그리고 삐뚤 합니다. T 이 공식은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 T 그 다음 여기에 점 찍고 마이너스 하고 그 다음 는 여기 있는 여기 직제와 직노와 재간이 이렇게 합해져서 여기에 들어가고 그 다음 여기에 있는 단기 매출원가가 단기 제품 제조원가가 똑같아지죠. 여기가 똑같아지고 그 다음 여기에 들어가는 매출원가랑 여기에 들어가는 매출원가랑 동일하죠. 이렇게 동일해집니다. 숫자만 넣어볼게요. 단기말 제공품은 여기가 단기말 제공품입니다. 전기와 비교하여 45,000원이 증가했다. 자, 어떻게 표시해도 상관이 없는데 여기가 A라고 치면 여기는 A 플러스 45,000 이렇게 써도 되고요. A 쓰지 말고 100 써도 됩니다. 100 쓰고 여기는 145,000원 이렇게 써도 답은 나올 거예요. 전기말 제품 재고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전기말의 의미는 얘인데요. 여기가 전기말인데 여기가 기말인데 기말은 이번에 봤을 때 기초가 되죠. 얘를 기초라고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초 제품은 62만 원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가 62만 원이 되죠. 여기가 아니에요. 단기 중 발생 원가 집계는 직접 재료비는 36만 원. 여기가 36만 원. 직접 노무비는 여기는 48만 원. 제조 간접비에는 여기에 53만 원. 단기 손익계산서상 매출원가는 여기에 135만 원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도 135만 원이 되죠. 요거는 이렇게 쓰고 요거는 이렇게 쓰고 이러면 안 되지. 맞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현재 이야기는 단기 말 제품 제외. 얘는 기말을 의미하죠. 그래서 여기의 값이 얼마인가? 얘가 문제의 주제입니다. 잠깐 계산기. 자, 그러면 여기 36 더하기 48 더하기 53이 1위로 가니까 36 더하기 48 더하기 53 이렇게 하면 여기는 137.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똑같으니까 차변의 합은 a 더하기 137, 대변의 합은 a 더하기 45,000원에 뭐 얼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요거 a는 어차피 양쪽 다 존재하므로 없애버리고 아까 100이라고 해도 답은 똑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37만 원에서 45,000원 빼보겠습니다. 137만 원에서 빼기 45,000원 이렇게 빼면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는 132만 5천원 이렇게 되죠. 그럼 이 값이 똑같으니까 이 값도 132만 5천원. 이거 복잡하다. 차변의 합과 대변의 합이 똑같죠. 요게 합이 얼마냐면 132만 5천원 더하기 62만원 이렇게 하면 여기는 194만 5천원. 여기가 194만 5천원이면 여기와 요거의 합이 194만 5천원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194만 5천원에서 135만원을 빼면 됩니다. 빼기 135만원. 저렇게 빼면 얼마가 나오냐면 이 값은 59만 5천원이 나옵니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제가 되게 복잡하게 푼 듯한 숫자가 이렇게 깔려 있으니까 그렇네요.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8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제조 부분 A에 배부해야 하는 보조 부분의 총 변동 원가는 얼마인가? 자, 문제를 읽어보면 마지막에 이런 말 나오죠. 단계 배분법을 사용하고 S2 부분 먼저 배분한다. 얘를 먼저 배분합니다. 얘를 먼저 배분하면 얘가 요렇게 자, 요렇게 배분하고 요렇게 배분하고 먼저 배분하면 요렇게도 배분을 하죠. 그래서 S2는 S1, A, B에 다 뿌려줘야 되고 이에 반해서 S1은 S2에는 지급하지 않고 그냥 A와 B에게만 배분을 합니다. 이게 단계 배분법의 배분 방법인데 요 옆에 보조 부분이 항상 X축에 이렇게 나와요. 보조 부분 X축에 이렇게 나열되었을 때 S1의 값을 여기 한번 적어주면 좋아요. S1의 값은 얼마냐면 여기가 40만원이고 S2는 20만원이죠. 여기에 20만원이 내려와요. 40만원을 뿌려준다, 20만원을 뿌려준다라는 것은 이제 직접 배분법 이야기고 이제는 한번 해볼게요. 그럼 S2는 이 20만원을 0.4 대 0.2 대 0.4로 나누어져요. 자, S2는 요거는 이제 고민할 숫자가 아니에요. S2는 S1에게도 주고 A에게도 주고 B에게도 주기 때문에 S2를 자기 20만원을 0.4 대 0.2 대 0.4로 나누어져요. 딱 숫자가 1이네요. 다 합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S1에게 주는 값을 그러면 얼마냐면 20만원에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1분의 0.4 이렇게 계산을 하는 거죠. 왜냐면 이제 여기를 자기 비율이라고 했을 때 전체 값분의 0.4예요. 전체 값분의 0.4. 그런데 전체 값이 0.4 더하기 0.2 더하기 0.4 하면 1이 되니까 1분의 0.4, 즉 0.4인 거죠. 그러면 20만원이 0.4, 20만원에 0.4만큼 8만원이죠. 딱 계산해 보니까 8만원을 S1에게 주고 그 다음 0.2는 20만원에 0.2는 4만원을 주고 그 다음 0.4만큼 20만원에 0.4만큼은 8만원을 주죠. 그러니까 다 나눠주면 8만원 더하기 4만원 더하기 8만원 하면 20만원 나오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S2는 자기가 가진 돈을 8만원 주고
4만 원 주고 8만 원 주는 격이에요. 그런데 S1은 원래 40만 원이 있었지만 지금 8만 원 지급받았죠. 이렇게 받았죠. 받았기 때문에 출발점이 40만 원이 아니라 48만 원에서 시작을 합니다. 48만 원에서 시작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그 단계 배부법의 특징인 거예요. 그래서 48만 원, 40만 원이 아니라 48만 원에서 출발을 하고 48만 원은 여기 지급하지 않죠. 여기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기도 지급하지 않고 S1이 0.4 대 0.4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0.4 대 0.4로 나눈다는 말은 A의 비율은 두 개 더하면 0.8이죠.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볼게요. 모든 금액 합계액의 자기 것 하면 A 비율이 나와요. 물론 직관적으로 50%라는 것이 딱 보여집니다. 50%지만 일단 계산 방식은 이렇게 하고 곱하는 값은 48만 원을 곱해요. 그러면 이렇게 계산하면 당연히 24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 48만 원을 S1은 여기에 24만 원을 주고 여기에다 얼마를 주냐면 24만 원을 줘요. 이제 문제를 한번 볼게요. 동일 제조는 두 개의 보조 부분 S1, S2와 두 개의 제조 부분 A, B를 두고 있다. 당년도 6월 중에 각 보조 부분에서 생산한 보조 용량의 사용 원가율은 다음과 같다. S1, S2에서 당월에 발생한 변동 원가는 40만 원, 20만 원이었고 동일전자는 이거였다. 단계 배분에서 S2부터 배분한다. 문제 요구사항은 요거죠. A에 배분해야 하는 총 변동 원가는 여기 40만 원하고 여기 24만 원을 받죠. 그래서 40만 원과 24만 원이 합 28만 원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8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 됩니다. 단계 배부법과 직접 배부법은 시험에 일단 잘 나오니까 풀이 방식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9번 가도록 할게요. 또 메모장. 자, 서림은 직접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분한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유튜브에 거기 요청 자료에 보면 요거 공식에 대해서 제가 설명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 꼭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제조 간접비를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 이 공식이 어떻게 되냐면 얘 이꼴은 얘분의 얘, 그리고 얘 곱하기 실은 얘다. 그리고 실과 비교를 하고 오른쪽을 과대, 왼쪽을 과소라고 하죠. 여기 잠깐 색깔을 조정이 안 되는구나. 자, 이렇게 보면 얘 이꼴은 얘분의 얘에서 지금 현재 직접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그럼 얘가 직접 노동 시간이 되고 얘가 직접 노동 시간이 됩니다. 기준으로 배분한다. 2019년 제조 간접비 예상액은 600만 원. 이 제조 간접비 예상액이 얘를 이야기하는 건지 얘를 이야기하는 건지 헷갈릴 수는 있어요. 문제를 조금 볼게요. 예상 직접 노동 시간. 지금 직접 노동 시간을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값이 4만 원이 돼요. 일단 문제 흐름상 지금 이 값이 600만 원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600만 원을 이루고 있고 2019년 말 실제로 발생한 제조 간접비가 얘죠. 얘가 586만 원이다라는 겁니다. 실제 직접 노동 시간. 자, 직접 노동 시간은 제가 뭐라고 했냐면 기준이라고 했어요. 이게 얘죠. 얘가 지금 얼마냐면 39,000시간일 때 제조 간접비의 배후 차이는 얼마인가 이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600만 원을 이제 4만 원으로 나누는 거죠. 1차적으로. 그래서 600만 원 나누기 4만 원 이렇게 나누면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이 예정 배부율은 현재 값이 150이라고 나와요. 그럼 150에 39,000원을 곱하게 되면 예정 배부 금액이 나오죠. 예정 여기 지금 실제 발생한 금액이라고 했으니까 예정 이렇게
배부한 금액이 나와요. 그래서 150 곱하기 39,000원 이렇게 하면 이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585만 원이 나옵니다. 얘가 585만 원이 나오고 얘가 586만 원이 나오면 차대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이쪽이 만 원이 부족하죠. 그래서 이쪽에 만 원을 얹어주면 돼요. 즉 정답은 과소배부 만 원이 된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죠. 9번 문제는 지금 현재 공식을 통해서 문제를 푼다면 못 푸는 문제가 없어요. 전부 다 풀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 문제가 어렵다고 생각하시면 그 요청 자료 안에 보시면 여기 직접 그러니까 개별원가에 관련된 예실에 관련된 그 동영상이 따로 있습니다. 그거 하나 보시고 이 문제를 보시면 훨씬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10번. 10번도 마찬가지로 전산세무 2급에 나오는 단골이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완성품 200개고 기말 500개고 어떤 것에 의해서 평균법에 의해서 그러면 또 공식에 의해서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팅하고 이렇게 세팅하고 이 내용도 그 요청 자료에 보시면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색깔을 파란색으로. 자, 평균법. 자, 평균법으로 하고 지금 완성품이라는 것은 제품이죠. 여기가 2000개이고 기말 제공품은 500개이고 자, 500개이고 완성도는 40%이다. 일단 40% 줬고요. 일단 여기 괄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재료비 가공비 완성품 환상량은 몇 개인가? 재료는 50% 시점에 전량 투입된다. 그럼 얘가 재료비인데 1이 되려면 100%가 되려면 50% 넘어가는 순간에 100%가 투입이 되고 가공비는 공정하게 투입된다. 평균법에 의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숫자는 무조건 1,1이에요. 100%씩 투입이 되는 형식이고 자, 지금 여기에 이제 넣는 숫자를 넣어야 되는데 40%가 진행이 되었다면 재료비는 하나도 안 들어갔죠. 0이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고 가공비는 전 공정에 균일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지금 40%만큼 투입된 걸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0.4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곱하면 얘는 2000 평균법은 무조건 11이에요. 여기가 이렇게 곱하면 2000 이렇게 곱하면 0이죠. 이렇게 곱하면 5, 4, 20, 200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더한 값이 얼마냐면 얘는 2000 얘는 2200이 되죠. 그러면 재료비는 2000 가공비는 2200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번에는 개별원가랑 종합원가 계산 방식이 전부 다 나온 회차였네요. 자주 나오니까 이거 두 개는 잡아가는 것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